1937년도에 강제주를 당한 고려인이지만 새롭게 정착한 중앙아시아에서 집단 농장을 통해서 단기간에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유럽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원하는 히틀러가 1939년 8월 31일 낮 12시 40분 이튿날 새벽 4시 45분에 폴란드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반발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7년도에 그 힘든, 그 비극적인 강제주를 당했고 그 다음에 간신히 집단 농장을 통해서 이제 정착을 좀 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전쟁이 발발했고 이 소련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고려인들은 정말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전쟁 때문에 또 고려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의 스탈린은 이 전쟁에 대해 일단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1939년 8월 23일 히틀러와 스탈린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스탈린은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련 내부에 많은 정책들을 펼쳐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런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히틀러와 상호간의 불가침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히틀러가 소련으로 침공을 하지 않는다면 스탈린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잘 움직이게 되는 소련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을 스탈린은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건설에 집중하기 위해 당시의 적성국으로 분류되었던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서쪽에서는 히틀러와 동쪽에서는 일본과 이러한 우호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야만 소련 내부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1년 6월 22일 히틀러가 소련 영토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은 하루아침에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탈린은 히틀러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을 갖다가 히틀러는 정말 휴재같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1941년 6월 22일 히틀러의 소련 침공은 스탈린뿐만 아니라 고려인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탈린은 충격을 받았지만 강력히 저항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양국은 2차 대전의 승패를 가늠하는 일전을 치러야만 했다. 사실 히틀러는 체계적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스탈린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믿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소련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계속해서 이 소련군이 독일군에게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러시아의 서쪽 지역입니다. 주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다음에 이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이 서쪽 지역, 이게 전쟁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고려인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실은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려인이 사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불안합니다.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을까. 중앙아시아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고려인들은 어떻게 될지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전쟁 초기 서유럽 전선에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며 선전하였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련이 제4차 5개년 경제계획을 통해 군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소련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히틀러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면서까지 소련으로 들어왔느냐? 그것은 사실은 석유에 있습니다. 석유.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그래서 석탄에서 석유로 이제 에너지 자원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석유가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이제 부상되었는데 그 당시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전 세계 석유의 5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제르바이잔은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을 당시에는 소련의 공화국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유전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련으로 들어갔고 또 소련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히틀러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독일군이 소련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러시아의 남부 쪽으로 해서 아제르바이잔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 지역이 그래서 히틀러와 이 스탈린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곳이 된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이 석유 이것이 이제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2차 거대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거대 게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목화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바로 석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목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북진하는, 그것이 첫 번째 그레이트 게임, 그대 게임이 되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히틀러가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련을 침공한 그것을 두 번째 그대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스탈린은 고려인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려인은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다. 다만 19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자들은 노동대에 복무해야만 한다. 전시체제에 따라 각 집단 농장의 생산량도 수정될 것이다. 자, 왜 스탈린은 고려인을 전선에 투입하지 않는다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려인은 소비에트의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소련에 살고 있었지만 스탈린은 끊임없이 고려인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연해주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킨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일본의 스파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이 고려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낸다? 라고 스탈린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고려인이 또 히틀러한테 히틀러를 도와줄 수 있는, 독일군한테 협조할 수 있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우리 고려인들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록에 따르면 고려인들 중에 아주 일부가 병사로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스탈린은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려인 이 청년들이 자원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대해가지고 독일군과의 전쟁에 참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고려인이었다 그러면 전쟁에 참여 안 합니다. 참전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사실은 많이 꺼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고려인 젊은이들은 스탈린의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냥 노동대에 복무하면 됩니다.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남아서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목숨을 걸고 독일과의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이것은 결국 연해주의 한인의 무장항일 운동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참전해서 활약을 해야만,
저 사람들이, 저 스탈린이 나를 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비에트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소련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사실은 일부의 이 고려인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